그러면 먼저 화폐 시간 가치인데요. 일단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자율과 관련된 건데 달리하고 복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달리, 복리. 우리가 이제 달리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데 그게 이제 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은 달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뭐 3%야. 이렇게 볼까요? 3%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맡기면 보통 3% 그러면 이 이자율은 보통 연리를 얘기합니다. 1년에 3%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3%. 그러면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이자가 3만 원 붙는 거죠. 이렇게 붙어요. 계속 놔두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3만 원 붙어요. 그 다음 연도도 3만 원. 계속 놔둔다고 치면. 그래서 매년 3만 원만. 그러니까 원금에 주어진 이자율을 그냥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100만 원 맡기면 그냥 3만 원 주는 거예요. 3%다 이렇게 가정하면. 자, 그런데 이제 복리는요. 이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원금이 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 맡겼는데 연리 3%야. 연복리 3%야. 이러면 자, 초년도에 1차 년도에 3만 원 이자가 딱 생겼잖아요. 이게 붙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103만 원이 원금이 돼요. 그럼 103만 원에 대한 3%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이 3% 붙은 이자가 붙은 요게 원금이 되는 거죠.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복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리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이 연복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리의 경우 이자가 부리되는 기간에 따라서 총 이자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자율 그러면 연 단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복리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 이게 연복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뭐 첫 번째 연도에는 110만 원이 다시 원금이 되죠.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가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월복리는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복리인데 연 10% 월복리야. 이게 좀 개념이 우리 그 CFP 과정 가면 이거 막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 월복리의 원리율로 이제 불이가 돼요. 원리율로. 원리율로 해서 불이가 돼서 이자가 원금이 되는 횟수가 1년에 12번인 거야.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굉장히 빨리 이자가 원금이 되죠. 자, 분기복리는요. 3개월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죠. 자, 반기복리는 6개월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즉, 연 2번 이자가 불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복리 기간 3개월 기간이냐 6개월 기간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이걸 따질 때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커진다. 그럼 이자 불이 횟수로 치면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같은 말이죠. 복리 기간이 짧아야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자 불이 횟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 수령 금액이 더 커진다.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일수 찍는다고 하잖아요. 일수는요, 일복리야. 한 달에 한 번 이자 원금이 돼요. 하루 넘어가면. 그러면 막 장난 아니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어찌됐건, 요 이제 그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우리가 뭐 인터레스트 I라고 하는 건 I라는 약자를 쓰는데 이자율입니다. 인터레스트 그럼 우리 영어 배울 때 흥미롭다 뭐 이런 은행이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인터레스트 이자율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빌리면 거기에 지불한 가격을 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붙이는 비율 이게 이자율입니다. 기간당 지급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하는 거. 우리가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같더라도 우리 뭐 정기예금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1년 동안 이렇게 쫙 맡기면 1년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적금 같은 경우는요. 뭐 1년을 맡긴다 그러면 매달 똑같이 100만 원씩 붙는다 그러면 첫 달에는
뭐 1년치에 대한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달에 100만 원은 11달만 붙고요. 세 번째 달에 100만 원은 10달만 붙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 수익률은 뭐 총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 대비 실제로 들어온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게 수익률이다. 이거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건 이자율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간은 넘버 오브 페리어드 그래서 이게 N이라고 보통 표시가 되고요. 이자가 불이되거나 할인되는 기간이나 투자 기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연 단위로 보통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현재 가치 present value 줄여서 우리가 PV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V 현재 가치는 오늘 현재 가치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를 기간에 따른 할인율로 할인한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인율로 할인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연복률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미래 가치 일단 이거 읽고 하죠.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의 약자 FV라고 하는데 현재 가치의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V는 현재 가치이고요. FV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되려면 이 현재 가치에다가 어떻게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가 원금,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1이라고 한다면 PV 곱하기 1에다가 이자율 있죠? 1 플러스 I의 투자하는 기간 N이죠. N승을 이제 곱해서. 우리가 달리 같으면 그냥 1 플러스 I 요 곱하기 N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건 달리고요. 우리 복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N승 이렇게 됩니다. N승.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또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PV가 FV가 되려면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 가치가 됩니다.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려면 미래 가치를 나누어서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시험에 공식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공식을 세워라 이렇게 공식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공식 줬죠. 자, FV는 어떻게 계산했어? PV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으로. PV는 어떻게 계산했어? FV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으로. 우리 표현할 때는 우리 시험지에는 FV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FV 이렇게 슬래시하고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건 어떻게 표현이 되든 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든 이해하든 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정기적인 현금흐름 페이먼트 우리가 줄여서 PMT라고 부르는 거예요. PMT. 페이먼트. 뭐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야. 그러니까 매월 지급받는 연금. 나는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거든. 이런 거.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정액 적립식 투자자금. 예를 들어서 나는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해.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상환 금액. 나는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 균등이야.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이게 정기적인 현금 흐름 페이먼트 줄여서 PM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요거 문장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간 초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간 말에 투자하는 거. 기간 말. 두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3번 투자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만기 시점에 이때 평가를 해요. 얼마가 됐는지 이걸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간 초에 투자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세요. 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투자하고 또 1년 뒤에 투자하고 1년 뒤에 투자해서 여기 마지막에 3번 투자해서 마지막에 평가 얼마 이렇게 만기 금액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보면 1월 1일 0시에 투자를 합니다.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1일 0시에 또 투자하고요. 내년에 또 1월 1일 0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 0시에 돈을 찾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불이가 되죠. 두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의 불이가 되고요. 세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만 불이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근데 기간 말에 투자하면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올해인데 올해 말 언제? 12월 31일 24시에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투자.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24시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24시에 투자하고 1월 1일 0시에 찾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2월 31일 24시와 그 다음 연도 1월 1일 0시는 같은 시간이거든요. 즉 마지막 투자한 거는 불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의 불이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의 불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투자한 금액은 아예 불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짝꿍이 이렇게 짝꿍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투자한 거, 두 번째 투자한 거, 세 번째 투자한 거 다 비교해 보면 항상 기간초에 투자하는 게 1 플러스 i만큼 더 투자가 되고 있다. 더 불이가 되고 있다.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뭐 매월 100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평가 시점이 똑같잖아요. 이 시점에 평가를 해보면 미래 가치가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요. 역으로 어떻게? 자, 여기 평가하는 금액이 여기 만기에 찾을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만들 거거든. 그럼 기간 초에 투자하는 거하고 기간 말에 투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지? 라고 이제 보면 똑같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금액, 투자 금액이 더 적다. 얘는 투자 금액이 많아야 이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금액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나중에 더 커지는 거고요. 같은 미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 초에는 더 적게 투자해도 되고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은 더 많이 투자해야 똑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이 지문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복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복리가 있었죠. 반기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뭐 일복리는 안 나와. 월복리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요즘 은행 가면 월복리 상품도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자율은 연간 표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연복리가 아닌 복리는 주로 이제 월복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간에다가 복리 횟수를 곱하고 이자율은 복리 횟수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밥 먹으러 가도 야 오늘 뭘로 통일할까? 우리 메뉴 통일하자. 그래야지 빨리 나와.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통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되면 강아지도 기뻐서 월 이렇게 짓거든요. 강아지도 기뻐서 통일되면 월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월복리 나오는데 월복리 별짓 다 해요 제가. 그죠? 자, 월복리가 나오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 계산의 단위를 통일해야 돼. 계산의 단위를 통일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 가치부터 해볼게요. 자, 원래 자 PV를 FV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1 플러스 i에 n승을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i에 n승을 곱해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월복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원금이 되려면 여기 n 기간이 말이죠. 기간의 단위가 월 단위 계산해야 돼. 월 단위. 그렇죠? 여기 그냥 n승 해버리면 이게 연 단위잖아. 그렇죠? 월 단위면 1년에 12번. 그렇죠? 곱하기 12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은요. 이자율은 열리니까 월 이율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월 이율은 나누기 10이죠. 나누기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V는 PV 곱하기 1 플러스 12분의 I 곱하기 N 곱하기 12. 그죠? 그러니까 원래 1 플러스 I의 N승인데 요거를 I는 나누기 12. N은 곱하기 12. 요걸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V를 가지고 PV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뭐였죠?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어 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월 단위야. 월 단위. 월복리야. 그럼 어떻게? 기간은 월 단위로 쪼개서 12개. 그렇죠? 곱하기 12 해줘야지. 기간이 투자 기간이 1년에 12번이잖아. 그죠? 곱하기 12.
자, 이자율은 예를 들면 연리 12%짜리야. 그럼 월 이율은 1%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 나누기 12 해줘야지. 1%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걸 세울 수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예. 현재 가치는 할인해서 나오고요. 미래 가치는 곱해서. 그죠? 잘 정리해 주세요.